네, 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 아동 재활 수칙 10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네, 본 영상은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 MBPA 학문지능협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달장애 아동 재활 수칙에 대해서 10번에 거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발달장애 아동을 두신 그러한 부모님들이나 또는 그 가족들, 또 아이가 좀 발달 지체가 있다, 이러한 가족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아이들을 임상재활하면서 내놓은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재활 수칙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MBPA 아동생활 수칙, 그래서 최상의 발달을 위한 MBPA 아동생활 수칙. 첫 번째는 비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 핸드폰, 아이패드, 카세트 등 시청각 매체를 금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장난감, 특히 전자장난감, 소리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매일 하루 30분 이상 손잡고 걸어주세요. 계단 걷기, 가벼운 산책, 등산 등. 포옹, 악수, 마사지, 접촉놀이 등 신체 접촉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는 주고받는 상호작용 놀이를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여섯 번째는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말, 상황에 적합한 말을 아동한테 많이 해주세요. 패스트푸드, 과자, 청량음료 등 자제해 주시고 균형 잡힌 식단과 자연식을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많이 웃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연환경을 많이 접하게 해주고 다양한 환경, 산바다, 강 등들, 놀이터 등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금지해 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바라보는 아이들의 상황과 저처럼 아동 발달 전문가가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의사는 증상을 보고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동 발달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들은 아동의 그 보편적인 그런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동들을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아동들이 보면은 유아기 때 많이 움직여요.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성인은 그렇게 움직이라고 해도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힘들죠. 근데 아이들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왜 움직여요? 뇌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뇌가 발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뇌가 발달되고 정신이 발달되고 그리고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발달들이 일어나서 정신과 뇌와 신체가 융합되는 것이 인간의 발달의 총체적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3세, 만 3세, 4세, 5세 반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점점 올라갈수록 자기 통제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보면은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기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기죠. 성인 보면은 자기 통제 능력이 생겨요. 그 자기 통제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자기 행동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발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발달의 과정인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주의력이 부족하다, 또 과잉 행동이 나타난다 해서 그 주의력과 과잉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수행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 정신이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 자기를 통제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올 때 뇌가 자꾸 신경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 억제제를 통해서, 수면제를 통해서 뇌 활동을 억제시켜서 잠이 들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는 0.5에서 3Hz 정도의 뇌파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졸릴 때, 이럴 때 보면 4에서 8 정도, 또 우리가 좀 안정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8에서 15 정도, 그리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을 때는 15에서 32Hz까지 올라갑니다. 이 뇌파가. 그러니까 이러한 뇌파의 흐름을 약물로 조절한다라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은 진짜로 남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뭐 진짜 칼로 찌른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막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약물을 투여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유아기 때 아이들이 기초 발달이 일어날 때는 뇌 활동을 활성화시켜줘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자기 행동과 언어와 표정도 조절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감정 조절인데 감정도 조절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건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라는 것은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대도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조절은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스스로 해야 할 문제이지 약물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약물은 반드시 약물 남용이라는 전에는 한 알이 됐는데 이제 두 알이 필요하고 약물의 중독, 약물의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요즘에 이제 커피를 끊었는데 제가 커피도 이제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끊고 나서 두통이 왔어요. 두통. 깜짝 놀랐거든요. 왜 두통이 오지? 근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커피를 끊고 나서 두통이 올 수 있다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이 카페인도 하나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데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카페인의 힘을 빌어서 뭔가 일을 좀 강력하게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들어서서 거의 뭐 술을 안 마셨습니다. 뭐 코로나로 이제 격리 상황에 베트남에서 격리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잠시 좀 마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자극을 줘가지고 기분이 더 좋게 만들거나 다운됐을 때는 더 다운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약물에 의한 정신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 금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어떤 아이는 갑자기 엄마 아빠를 때린다든지 뭐 칼을 들고 상패를 부린다든지 이럴 때는 약물 치료 해야겠죠.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막 움직인다 이러는 거는 그거는 움직임은 정상적인 흐름인 거예요. 발달의 흐름. 근데 그것은 우리가 비장의 아동들한테는 그냥 당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달장애 아동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게 힘드니까 약물 치료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발달의 과정을 밟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내다봤을 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MBPA 아동 생활 수칙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10강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영상은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와 함께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사단법인 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